안녕하세요. 부시미 여러분들. 더셀 피부과 대표원장,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오늘은 거울 볼 때마다 자꾸 신경 쓰여서 손으로 뜯고 싶고 어떻게든 짜내고 싶은 이 불청객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눈가나 얼굴, 또 몸에 막 오돌오돌하게 뭔가 올라오는 거. 보통 다 똑같은 쥐젖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쥐젖, 평평사마귀, 비립종, 이게 뿌리부터 완전히 다른 녀석들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제가 잘못된 민간요법들부터 가장 돈 아끼는 치료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쥐젖과 평평사마귀, 비립종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 피부에 난 게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이 쥐젖은 의학용어로 연성 섬유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통증도 없고 전염성도 없는 그냥 양성 종양이에요. 그래서 주로 뭐 피부 노화나 마찰 혹은 뭐 호르몬 영향으로도 생기는데 한마디로 그냥 살점이 조금 튀어나온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얼굴에도 나긴 나지만 주로 목이나 겨드랑이처럼 피부가 접히는 부위에 잘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평평사마귀는 완전히 다른 녀석이에요. 자, 이건 인유두종 바이러스, 즉 HPV에 감염되어서 생기는 전염성 질환입니다. 이게 쥐젖이랑 좀 비슷해 보여서 방치했다가는 그냥 얼굴 전체나 몸으로 번질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수건이나 가벼운 스킨십으로 또 옮을 수는 있어서 가족 간의 전염이 많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몸에도 나지만 얼굴, 그 중에서도 주로 눈가에 많이 발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비립종은요, 눈가나 뺨에 하얀 알갱이처럼 생기는데, 자, 이건 피부 속에 각질이 차 있는 작은 낭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공 내에 각질이 쌓여 생기는 것이라서 이제 쥐젖처럼 막 덜렁거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부 속에 하얀 씨앗이 들어있는 형태라는 게 특징입니다. 이 세 가지는 원인과 치료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내 맘대로 판단해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민간요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더셀 피부과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최근에 쇼폼등에서 유행하는 위험한 민간요법을 따라하다가 화상이나 흉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그 중에서도 식초. 자, 본격적으로 제가 식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식초에다가 바세린을 섞어서 피부에 발라서 사막이나 쥐젖을 녹여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건 내 소중한 피부에 화학적인 화상을 입히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자, 식초는 산성을 띠고 있죠. 그래서 피부의 단백질을 어느 정도 녹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바세린은 그런 식초가 이렇게 증발되지 않도록 가두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것이 피부 전체에 손상을 주는 거니까 당연히 쥐젖이나 사마귀는 떨어져 나갈 수 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주변의 정상 피부 조직까지 심하게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쥐젖이 떨어져 나가면 그 부분을 밀폐를 해주거나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러한 민간요법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신경 안 쓰시는 경우가 많죠. 특히 비립종 같은 경우에는 주로 눈가에도 잘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눈 주변의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얇고 예민한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식초를 바른다? 이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이게 만약에 눈 안에 식초라도 좀 들어가게 되면 이거 시력에도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식초를 바른 부위가 검게 변하거나 염증이 생기면서 염증 후 색소 침착이나 흉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실 나중에 피부과에 오셔도 되돌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쥐젖 하나 없애려다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색소 침착을 얻게 되는 셈이죠. 자, 두 번째, 비교적 식초보다는 전통적인 방법이죠. 뭐다? 실로 묶어서 떼어내는 방식입니다. 자, 실로 이렇게 쥐젖 밑부분에 이렇게 꽉 묶어가지고 혈액 공급을 차단해서 떨어뜨리는 방식인 건데, 자, 쥐젖이 까맣게 죽어서 떨어지니까 이게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 인위적으로 조직을 괴사시키는 좀 아주 불결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실이 과연 깨끗할까요? 자, 실에 묻어있는 그 수많은 세균이 쥐젖이 썩어가는 그 틈을 타서 피부 안쪽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봉화지염과 같은 심각한 염증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이게 혈관을 타고 균이 들어가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비립종은요, 실로 묶을 수도 없는 형태인데 막 이걸 막 억지로 막 실로 막 긁어낸다거나 해서 막 피부가 다 찢어져서 오시는 분들 보면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자, 세 번째 민간요법은요, 바늘로 그냥 찌르시거나 막 손톱으로 이렇게 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 비립종은 하얀 알갱이가 막 보이니까
집에서 그냥 바늘로 쿡 찌르거나 손톱으로 그냥 꽉 짜면 막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 하지만 집에서 쓰는 바늘은 당연히 멸균된 상태가 아니죠. 그냥 머리 몇 번 붓붓 긋고 소독됐다고 해서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바늘을 피부로 이렇게 찌르면 그 구멍을 통해서 세균이 들어가서 낭종이 더 크게 곪거나 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바늘과 질환 부위의 소독을 잘하고 잘 짜면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비립종과 사마귀는 생각보다 구분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자, 사마귀는요, 바이러스성 질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걸 집에서 비립종인 줄 알고 그냥 뜯어내거나 건드리는 순간 바이러스가 주변으로 퍼져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이전에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는 브이로그에서도 언급했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소독되고 통제된 환경에서 도구를 이용해서 사마귀를 제거하는 피부과에서도 심지어 공기청정기나 청소 등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직원분들이 사마귀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물으시겠죠. 답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허무할 정도로 쉽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레이저 하나로 아주 깔끔하고 안전하게 해결이 가능해요. 자, 보통 이게 탄산가스 레이저는 우리 CO2 레이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CO2 레이저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쥐젖이나 사마귀 조직은 정교하게 태워 없애고 이 비립종을 레이저로 미세한 구멍을 낸 뒤에 안에 있는 각질 알갱이를 싹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시술 시간도 하나당 몇 초 안 걸릴 정도로 아주 짧고요. 이 통증도 마취크림 바르면 별로 아프지 않거든요. 또 무엇보다 의료진이 멸균된 환경에서 시술하기 때문에 감염 걱정이 거의 없고 흉터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액도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는 게 뭐 돈이 들고 귀찮아서 그냥 셀프로 치료를 시도하시는데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오히려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감염 하나 생기고 트러블이나 막 색소 침착이 생기면 그 CO2 레이저로 수십 개 치료할 수 있는 돈이 100배 이상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싼 돈 들여서 나중에 흉터 치료를 하느니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하고 이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울 속에 작은 돌기들이 거슬리는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단돈 몇 푼 아끼려다가 혹은 인터넷에 검증되지 않은 후기를 믿고 이 소중한 내 피부를 실험 대상으로 삼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식초나 실 같은 민간요법은 뭐 운이 좋으면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실패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도 큽니다. 특히 이 색소 침착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티가 덜 나더라도 결국 어떤 임계점을 돌파하면 눈에 띄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년 전에 사마귀를 떼는 곳에서 갑자기 그냥 뭐지? 갑자기 휴가 갔다 오니까 색소 침착이 막 심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피부과를 찾아가서 안전하고 깔끔하게 해결하시면서 돈과 시간을 모두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자꾸만 피부 건드리시는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전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